3부입니다. 자, 예빈이 학생 이 글 쓸 때가 생일이었었던 날이었대요. 그래서 축하해달라고. 예빈아 생일 축하해. 뭐 지나긴 했겠지만 우리 예빈이도 축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입학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될까? 교복을 입는 기분은 어떨까? 떠올리며 기대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미래 고등 생활이 된 제 모습을 떠올리니 설렘도 있지만 공부가 어렵지 않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 왔으니 고등학교 때도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화이팅!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뭔가 설렘과 두려움 이런 걸 갖고 있는 학생 되게 많고, 선생님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솔직히 되게 쥐죽은 듯이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좀 무서운 언니들이, 선생님 여중 여고 나왔거든요. 무서운 언니들이 좀 많아가지고 안 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정말 조용히 존재감 없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추려져요. 그러니까 인문계로 가는 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좀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거든요. 1학년 때는 좀 못 몰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되게 추억도 많이 쌓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이제 보면서 교정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양치질하고 야 너 이번에 모의고사 뭐 몇 점이나 올랐냐? 막 이러면서 서로 고3 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고3 때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치질하고 교정에 앉아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뭔가 노닥거린다?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거의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중학교 때는 되게 재미없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뭔가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중학생 애들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래서 아유 이 어린 것들 막 이러면서 약간 고등학교 생활에 약간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꼬꼬마였어요. 몸도 되게 깡마르고 키도 되게 작고 이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키가 되게 많이 크고 그리고 몸이 어린이에서 성인의 몸으로 바뀐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중학교 때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몸도 얼굴도 예뻐져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발현이 되면서 더 여성스럽고 더 예뻐지고 막 그러면서 막 하루하루 감탄하면서 어디까지 더 예뻐지는 건가? 막 이러면서 거울을 중학교 때 막 여드름 나고 막 이러면서 여드름 여기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여기 여드름 나고 이거만 좀 없어졌으면 니네 많이 하지 않아? 니네 거울 되게 많이 보지? 중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여드름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몸도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가치관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사회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올라가서 생각이 그 전에는 약간 내가 부모님이 나의 보호자고 부모님 밑에 나는 뭔가 종속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이게 약간의 사춘기일 수도 있겠는데 좀 사춘기 늦게 온 건가? 나는 이제 성인이고 나는 독립적인 개체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 밥벌이를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몸이 성인이 됐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깊이 있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식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 지혜로운, 현명한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가지고 학교 수업도 되게 열심히 더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를 사회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회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회 시간에 그런 게 나온대요. 심리적 이유기라고 해서 이제 젖을 때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모로부터 독립된 그런 정신적인 마인드를 갖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되게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상적인, 되게 FM대로 잘 그리고 선생님 고등학생 때가 약간 그 IMF가 터지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그게 딱 그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너네 집, 옆집, 앞집 다 막 힘든 시기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고민 얘기 되게 많이 했죠.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왜냐면 등록금 비싸니까.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연이 소연이, 박소연 학생. 소연아 안녕.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한 언니랑 이름이 똑같아요. 소연이. 소연이는 저희 반에 이지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8반에 또 이지호가 있대. 그래서 놀리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복도에서 이 2반 이지호하고 8반 이지호가 지나갈 때 지호야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면 두 학생이 이제 동시에 쳐다보는 그 재미에 빠져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사연 읽어주실 때 사연 올린 사람 이름 가운데 글자도 밝히나요? 네, 밝혔어요. 소연이는 더더욱 이름을 밝히고 싶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아는 친한 언니랑 소울메이트인데 그 언니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 언니 별명이 소련이에요. 소련. 소련 언니. 러시아 구소련. 그죠? 하여튼 소연이 화이팅. 그 다음에 준이 학생. 준이는 본인이랑 이제 친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달라고 사연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찬빈이도 내가 아는 친구인데 문찬빈 학생. 성이 특이해서 선생님 외우고 있거든요. 문찬빈. 그 다음에 찬빈이하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웃겨요. 찬빈이하고 주원이 형하고 상민이 형하고 지민이 형하고 민규 형. 그 다음에 혜린님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칠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알고 내칠쌤은 누구니? 사람 이름인 거니? 내칠쌤 했더니 뭐 내추럴쌤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엠베스트에 있는 뭐 다른 선생님의 별명인가 봐. 그래서 그 선생님이에요. 친해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나도 별명 하나 적어서 올렸네. 하여튼 다들 이제 친하게 지나니까 강의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김태린 학생. 태린이도 선생님이 질답 게시판에서 되게 자주 봤었던 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과학 점수가 굉장히 낮았대요. 그래서 충격이 너무 컸고 우선 기본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 과목이 싫어지죠. 그래서 과학을 되게 싫어했었대요. 그러다가 거의 한 3년이 지나고 예비중학교 중학생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의 이제 소개로 엠베스트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 되게 인연인 것 같아. 선생님 내 강의를 제일 처음 듣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저희 반에서 저만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면 그 과목이 좋아져요. 자신감이 생기면 이게 자신감이 생기죠. 그럼 그 과목을 계속 하고 싶어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점수가 계속 상위권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선순환인 거죠. 근데 이게 한 과목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면 다른 과목도 자신감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점수가 확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과학 공부를 더 좋아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올렸어요. 여하튼간 테리나 화이팅. 우리 끝까지 잘 해보자. 우리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중학교 2학년. 지민 안녕. 지민이는 선생님이 글을 봤는데
되게 공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본인의 고민이 체력하고 집중력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잠을 조금 자기가 어렵다. 기본 8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을 좀 줄이면 멍하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몸이 안 따라줘서 너무 힘들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 많이 되겠죠. 고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가이드라인 없을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체력. 글쎄. 보통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게 몸적으로도 체력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집중력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집중력이 안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체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는 좀 집중력이 좀 낮은 편인가?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지. 지금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집중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높아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TV를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하여튼 뭐 영화를 보거나 뭔가 하나의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한 몰입도, 집중력, 이게 너무 심하게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되게 지쳐. 그리고 누군가하고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면 또 지쳐. 왜냐면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거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주인공이 막 달리기를 하고 막 뛰어가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선생님이 히말라야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막 거기서 막 그리고 이제 어문길 대장님 이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진짜 히말라야를 막 등반하고 있어. 그 책을 읽는 동안 안나푸르나를 내가 등반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집중이 너무 되고 내가 거기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내가 등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덮는 순간 너무 지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지민이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방법을 추천을 해주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따로 복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다 외워버려요.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겠다. 왜냐면 시간이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집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 집중하는 김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다 외워버리지 뭐. 그리고 머리를 엄청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시험 기간에 특히나 한 번 설명해야 되고 2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막 되게 흥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따로 체크를 해요. 따로 체크를 하고, 이거 나중에 그 선생님 엠베 스테이션 선생님 여우같이 공부하기 프로젝트 영상으로도 올리기도 했는데, 전교 1등 하는 방법. 시험 기간에는 학교 선생님이 본인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시험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 특히나 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거 다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시험 기간 임박해져 왔을 때 학교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면 이제 여쭤보는 거지. 선생님 시험 문제 출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출제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거 약간의 꼼수일 수도 있긴 한데, 선생님 생명과학 파트에서 몇 문제 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10문제 냈어. 물리 파트에서는요? 거기서 10문제 냈어. 서술형 문제는 그때 당시에 서술형 문제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서술형 문제는 몇 문제 정도 나와요. 이렇게 문제 문항수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제 친절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에서 10문제 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교과서 내가 이제 노트 필기한 부분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참 되게
귀신 같아. 그 체크한 게 딱 10개가 나와. 그럼 걔네들은 시험 문제 다 내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나 대학생 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찝어내기로 되게 유명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도 문제를 잘 찍으니까. 왜냐면 이게 딴 게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따로 복습 안 하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시간을 짧게 해서 집중을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다 암기를 그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돼.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플랜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체력이 안 좋은 학생들은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멍한 상태로는 이도저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조금이라 1시간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몽롱해요. 그리고 잠도 8시간, 선생님도 같은 경우는 8시간 자야 되거든요, 이상. 한 5시간 잤다 그러면 몽롱해요. 나는 그게 몸으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도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빨리 간파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뭐 내지는 수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뭐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간파하면 고효율로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 짬짬이 그런 걸 하는 거지. 수영을 한번 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혜리랑 같이 산책을 한번 하고 온다거나. 이건 쌤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푸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 집중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운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계속 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걔네 남자애들은 그냥 외워. 고등학생들 특히나 되게 고효율로 공부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은 뭔가 양쪽으로 뭔가 승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 남학생들은 되게 막 잔머리 되게 많이 굴리는데 그 잔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효율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최대한 짧게 공부하고, 빨리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농구하러 가고 싶은데,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축구하러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이제 축구하는 거지. 그런 거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축구하고 농구하는 케이스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뭐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뭐 수영이나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뭐 몸으로써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3부였고요. 이제 4부에서 나머지 사연 읽어드릴게요.